항상 뭔가 내 인생이 채점당하는 기분. 나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특히 올 한해 막 자산시장 변동성도 크고 막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약간 마음이 괴로워지는 게 30대 40대들의 현실인 것 같거든요. 후회의 밤이다 12월은 30대 40대에게. 그래서 연말마다 나는 쓰레기야 라면서 자책하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한테 투자자가 임장 보고서를 쓰듯 내 인생의 2025년 결산 보고서를 잘 써서 2026년 한 해도 농사를 잘 짓고 싶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그래서 나인님이 이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친구들끼리 송년을 한다고 쳐. 20대 때는 나 누구랑 헤어졌다? 야 너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너 잠수 탔냐? 막 아 야 괜찮아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야 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 하는 게 허들이 좀 낮아. 내가 우리 사무실 직원들 봐도 보면은 막 자기들끼리 막 심각하게 막 그런 얘기를 해.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의 허들이 많아. 자기 속에 있는 고민이나 힘든 부분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주제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워져. 20대 때는 내가 주변 동년배들이나 누군가하고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의 차이가 나오기 전이거든. 얘 잘하면은 얘는 A고 나는 C인 거야 그냥. 학점. 회사 입사하면은 얘나 나나 뭐 3천만 원 차이 나.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근데 이제 30대가 되고 30대를 관통해서 이제 40대가 되고 내 경험상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이게 정확한 길은 몰라. 근데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나는. 27에 사회생활 시작해서 34, 35이 딱 되니까 많이 익숙해졌지 이제 그 사회생활이라는 거에. 그래서 익숙해진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근데 뭔가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이게 맞을까? 내가 뭘 바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는 거랑 가까워질까? 에 대한 회의가 든다는 거야. 그 나이 즈음부터. 솔직히 요즘에는 다들 옛날 40대 지금 40대, 옛날 60대 지금 60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보면은 전부 다 좋게 얘기하면은 젊어졌고 나쁘게 얘기하면 철딱서니가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 30대 중반쯤 됐을 때 익숙해진 상태에서 갈림길이 생기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나이를 먹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자기 인생의 키를 쥐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방향으로 가느냐가 그 즈음부터 결정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20대 때는 다 똑같이 장난치고 말투도 똑같고 관심도 똑같고 하는 짓도 비슷했던 친구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달라지더라고. 근데 그 변곡점이 30대 중반에 오는 것 같아 나는. 여자들은 좀 더 빠르겠지. 30대 초반? 여성분들은 사회생활 좀 더 일찍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 변곡점이 나는 이대로 그냥 대책 없이 늙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철딱선이 없는 40대, 50대, 60대가 되고 싶진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30대 중반을 잘 보내야 되는 얘기잖아. 근데 그 신호가 나 너무 엉망으로 사는 것 같다 이 느낌. 그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대한 변곡점의 신호인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느낌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지. 가끔 특출난 친구들이 있어. 대학생 때 막 창업하고 막 자기 막 철학이 있고. 근데 그건 특출난 사람이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살거든.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20대 친구들은 연예인 얘기해. 30대 좀 직장생활 한 친구들은 자기 직장생활 얘기나 자기 뭐 남자친구 얘기나,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돈 얘기하고 아니면 애 얘기하고 거의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는 비슷한데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생각이 점점 나이 먹을수록 얘기하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연예인 얘기라는 건 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 가십이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돈 얘기를 한다. 그건 내 얘기인 거야, 그거부터.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명확하게 자기에 대한 결론이 있으면 그런 걸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런 변곡점에 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서 결론을 딱 내지 않으면은 어려워 그게. 그래서 점점 겉도는 대화를 해, 나이 먹을수록. 자기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일단 정리하면은 내가 사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빠르면 30대 초반, 뭐 늦어도 30대 중후반이면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신호가 왔을 때 고민을 열심히 해서 결론을 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결론을 안 내고 넘어가게 되면은
10년, 20년 뒤에 꽤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그 결론이 뭐야?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인 거죠. 난 어떤 방향으로 살 거야. 그게 정해져야 돈을 대하는 태도, 집을 대하는 태도, 뭐 자녀 교육을 대하는 태도,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 건강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다 정해지는 거야, 거기서. 그런 신호가 왔을 때 그때가 기회인 거야. 내 인생의 근본을 세우고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그 근본적 질문을 해야 될 시기인 거지.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 나는 그거를 투자를 하면서 하게 된 거지. 나도 30대 중반에 그랬거든. 답을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게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돈 얼마 있고 싶어요? 물어봐. 그럼 뭐 툭하면 30억, 50억, 100억이야. 왜 30억, 50억, 100억입니까? 뭐 서울 집값 25억. 한 20억은 그래도 있어야. 그러자 한번 하지 않나? 그치? 그러면은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행복에 대한 정의는 없고 현재의 불만이나 불행에서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전부야. 내가 엊그저께 글을 썼는데 어떤 분이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내 집 마련하고 돈 버는 게 하려고 애를 쓰냐, 당신 진짜 돈 많은 거 맞냐, 그 질문 맨날 듣는 질문이고 이해가 돼. 근데 그 질문의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본인은 돈으로 인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피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만약에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한테 그 돈이 있다면 나는 너처럼 하지 않을 거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한테 돈이 왜 필요하냐, 돈 왜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행복해지고 싶대. 실제로는 사람들 생각은 불편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근하기 쉽지 않은 거야.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출근 안 하면 행복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것 뿐이지 하기 싫은 걸 안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러면 연차 냈을 때 항상 행복해야 돼. 아니면 이직할 때 중간에 뜨는 그 시간이 엄청 행복하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가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질문이 딱 떠올랐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바로 행복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지. 그때 기회를 살려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정의를 해야 기준이라는 게 생겨. 그 기준이 생겨야 휘둘리지 않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그치, 어렵지. 그거를 자기한테 이제 물어야 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묻느냐. 나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해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되게 쉬워. 나라는 사람을 이해해가는 과정이거든. 너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처음 봤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몰라. 전혀 몰라요. 신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도 나눠보고 밥도 먹어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시간을 쓴다고 말하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과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와 마음과 시간을 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여유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 일상을? 바쁘게. 그러면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어, 자기한테? 아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 빨리 찾을 필요 없어. 그냥 그걸 내 우선순위로 중요한 문제다,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내 뇌가 잠재의식에서 걔를 우선순위로 올려. 그래서 어느 순간순간 아이디어를 막 던져, 나한테. 이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가 알려줘.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 저는 운동할 때 안 행복한데 나인님은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소리님이 정답을 줬는데 자기 과거를 돌아보는 거야, 제일 좋은 방식. 아까 내가 말한 마음과 시간을 들이는 걸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야. 펜과 종이를 들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할까? 써보는 거야. 생각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 몰라, 사람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당신 언제 행복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막 한참 고민해. 여러분 지금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종이를 꺼내놓고 4등분을 해. 펜을 이렇게 그어. 첫 번째 칸에 성취라고 쓰는 거야. 두 번째 칸에 관계라고 쓰는 거야. 세 번째 칸에 경험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소유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최근 한 10년 정도 뭐 내 사진첩도 뒤져보고 하면서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적어, 거기다. 근데 이것도 각 잡고 하면 안 돼. 이거 내가 실제로 했던 거야. 이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올려놔, 며칠 동안. 그리고 봐. 그냥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딴 거 해. 부담 갖지 말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거기다 쭉 써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4개 중에 유난히 많이 적히는 게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형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 내가 얼마 전에 스레드에 글을 썼는데 스레드나 인스타를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원해야만 하는 건지가 헷갈린다고 썼어. 저 어디 아파트 등기했어요. 저 뭐 주식 계좌 얼마 벌었어요.
그런 걸 사람들이 막 올려. 나는 돈에 대해서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그걸 보고 있자면 이걸 내가 원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이제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가 점점 흐트러지고 자기 인생에 이제 표류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말한 이 네 가지를 해서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는 관계형이 많이 나왔어. 내 가족들, 너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쭉 적다 보니까 관계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그리고 나는 소유형에 세 줄밖에 안 써줘. 그럼 나는 이제 명확해진 거야. 이게 나에게 마음과 시간을 쓰는 거야. 회고하는 방식이야, 이게. 근본적 회고. 행복에 대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풍요롭게 해야 돼. 돈도 거기에 필요한 거야. 일도 거기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쓸 때도 이런 기준이 생긴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깝다, 아깝지 않다. 그런 것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쓰는 거가 한 개도 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저절로.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많이 힘들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몸이 좀 힘들잖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 왜 힘든데 하냐? 너 돈도 있다면서. 근데 나는 어떠냐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지금 내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관계 구축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 관계 구축이라는 게 작게는 소리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 항상 나긋나긋 영상 뜨면은 그냥 믿고 눌러주는 시청자분들, 그분들과의 관계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려운 부분들을 무릅쓰고 그걸 하는 거야. 그럼 어떠냐면은 나는 힘들어, 오늘 너무 피곤하다 라고 하는데도 누가 물어보면 당신 행복한가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유가 있는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회고할 때 그 숫자로 표현된 내 결산물에 반응을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기가 어떤 형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 그래야 그에 맞는 숫자로 정의할 수 있는 목표들이 생겨.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서울 아파트에 뭐 이런 거 하려면 한 5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내가 그걸 해봤잖아. 그렇게 해서 50억 되잖아. 속된 말로 졸라 황당해. 뭐지? 기분이 막 되게 막 엄청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 안 그래.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36억 8천만 원이라는 순자산 목표를 갖고 있었어, 숫자로.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내 순자산이 36억 8천만 원을 돌파한 게 언제인지도 몰라. 그렇게 바랬는데. 목표 달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삶을 살다가 목표 달성이라는 걸 해봤는데 심지어 그것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내가 살다 보니까 된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약간 뭐 어떤 분들은 뭐 목표를 그리고 막 그걸 하니까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러운 거야. 나는 성취형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내가 나중에 안 거야. 성취형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린 모두 다르다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 먼저. 진짜 드물게 소유형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막 쟤는 막 뭐 무슨 신발 뭐 가방 이런 것만 하면 산다, 한심하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이야. 저 사람은 막 뭔가 있는데도 막 자꾸 뭐 돈이 더 있는데도 막 돈 더 벌려고 하고 막 그런다. 워렌 버핏은 성취형이야. 버핏이 돈 벌려고 하겠니? 버핏한테 누가 물어봤어. 나는 워렌 버핏 거의 매니아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 이런 걸 다 읽어본단 말이야. 자기는 어느 순간부터 투자가 자기 인생에 되게 즐거운 놀이인 거야. 내가 이거를 잘 해냈을 때 결과물이 숫자로 나오는 거야. 투자 수익으로. 그게 나오면은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어? 자기가 그게 행복이라는데. 그리고 여행 유튜버들. 야,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요즘에 뭐 예쁜 거 좋은 거 해주는 걸로 조회수 안 나오잖아. 다 막 오지 가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 사람들한테 당신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행이요 라고 한 사람들이 그리는 여행이 아니야. 근데도 그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되는 유튜버들 보면 그 사람들은 진짜 경험형인 거야. 사람들은 또 얘기하지.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뭐 돈을 벌어야 되냐? 유튜브를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본인이 행복한 거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나도 마찬가지인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성취형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본인은 그걸 몰라 또. 이런 고민 안 해봤으니까. 혹은 불행을 그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너 돈 있는 거 맞아? 너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먼저 이 생각부터 해보십시오. 당신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지금 현재 느끼는 불편함에서 피하고 싶은 거 말고 진정으로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당신 인생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될 시기인 거야. 그게 30대 중반이야. 40대가 되면 모두가 다 이걸 아는 건 아니죠.
아니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까 내가 말한 철딱선이 없는 인생을 사느냐. 철딱서니가 뭐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이만 먹은 것 같다 싶은 삶. 말이든 행동이든 의사결정이든 어른스럽지 않은 사람. 엄청 깊은 고민과 철학과 사유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변곡점이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너가 고통스럽다면은 너는 그걸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돼. 나도 그랬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 그럼 그때 고민해야 되는 게 나는 뭘 지향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질문을 하는 그게 거예요. 근본적, 인생의 근간을 쌓는 질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거가 내가 착안한 게 아니야. 본 거야, 책에서. 그럼 내가 왜 책을 열었겠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은 나쁜 게 아니야. 고통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되게 좋은 매개체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돼. 고통은 나쁘다. 고통을 피하고 싶다.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그럼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시점이 아까 내가 말한 30대인 거야. 내가 보기에. 그리고 나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게 천착하기 시작했어. 나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런 준비가 끝났어. 그럼 인스타나 스레드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필요도 없어. 아, 이 사람은 성취형이구나. 다 다른 거야. 그냥 아, 너는 성취형이구나. 아, 너는 소유형이구나. 아, 너는 경험형이구나. 유튜버한테 왜 저기 가갖고 저렇게 막 돈 벌려고 눈이 벌게져가지고 막 악플 달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은 경험형인 거야. 나는 관계형이야. 저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저희 가족들, 저희 친구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그 인생 여정의 한 페이지들을 전부 다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을 하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회상하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공격할 수 있어. 성취형 행복 추구하는 사람이. 너 사실은 자신 없어서 그런 거지? 너 순자산 3억밖에 안 되는데 쪽팔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거야. 아, 당신은 돈은 저보다 많으시지만 행복에 대해서 아직 정의하지 못하셨군요. 그래서 난 이게 본인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근데 20대 때는 이게 좀 어려워. 근데 30대 때가 성인이 되고 10년 이상을 보낸 사람들은 이걸 해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이게 나는 1년을 돌아보는 회고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 책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저 선물해 주신 책 아니야? 표지 갱지같이 돼 있는. 맞아. 그 책이야. 근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 책 읽으면서 나는 진짜 내가 많이 힘들었어. 그냥 목표 달성하고 나서 너무 허망한 거야. 근데 그 책이 많이 도움이 됐지. 그리고 나서 다시 열정이 생겼어. 그리고 그 정리가 끝나잖아? 너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니?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내 행복을 추구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나 진짜 소름이 끼쳤다니까. 관계형 행복을 추구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돼.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결과가 따라와. 되게 아이러니해. 그 네 가지가 서로 독립되지 않다는 거야.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봐라. 내 일 많이 하잖아. 바쁘고 힘들잖아. 근데 그때 나한테 묻는 거야. 넌 이걸 왜 하냐? 막 나 일정 막 꽉 차 있고 촬영 끝나고 또 내 제자들 교육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할 때 나한테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우리 구성원들을 성장을 시켜야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이 성장을 못하든 내가 성장하지 못하든 우린 헤어져야 된다. 내 제자들, 투자 제자들, 이 친구들이 실제로 투자해서의 결과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 성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나를 떠날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몇 명을 키웠습니다라는 그 숫자로 표현되는 성취보다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얘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성장해야 돼. 그래야 이 친구들을 더 끌어올릴 수 있어. 내가 가만히 멈춰있으면 얘들이 나를 추월하는 순간 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내가 성장을 했다 그래서? 돈이 더 벌리네? 성취가 따라온다고. 성취가 따라오다 보니 또 새로운 경험을 해. 투자 안 하던 거에 투자하고 막 잃어보기도 하고. 아, 이거 다른 거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잃는구나. 내가 부동산 할 때는 장기 투자가 너무 쉬웠는데 아, 주식 투자가 장기 투자 어렵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를 내가 해봄으로써 공감을 하는 거야.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야. 그때 레벨이 올라가거든. 내가 부동산 10년 하면서 되게 훈련이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성장을 막 해. 그러니까 돈이 벌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길 바라는 거지 나는. 소리님이 딱 지금 그때야. 사회생활 10년 한. 그럼 이제 지금 너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모든 의사결정이 너무 깔끔해지는 거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다 설명할 수 있어. 부수적으로 좋은 효과들이 있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번 이 정도로 고민해 놓으면.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 내가 요즘에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거기 뭐 화에 대한 얘기 막 이런 게 있거든. 화는 본인을 불태우는 거래. 여기서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걸 컨트롤 못하면 내가 타오르는 거야. 내가 몸이 막 활활 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걸 용인하면 안 되잖아. 그럼 화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재빠르게 나와서 밖에서 나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통제해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언제 괴로울까? 내가 인생이 쓰레기같이 느낄까? 본인 스스로와의 대화를 쓸데없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어떻게 회고해? 혼자서. 아, 나 왜 이렇게 막 살았지? 나 왜 이렇게 살았지? 근데 그게 혼잣말이 아니라니까? 자기와의 대화인 거야. 본인을 혼내고 있는 거라고. 넌 왜 이렇게 살았냐? 쟤는 집 샀는데. 넌 도대체 뭐하고 살았냐? 이 한심한 놈아.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하고 대화할 때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말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지난 10년 동안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런 대화로 회고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넌 왜 이러고 살았냐로 회고를 하는 거야. 결과물 베이스로.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나도 그래.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투자 회고할 때 얼마나 냉정하게 하겠니? 근데 그 모든 방식들이 아까 내가 말한 내 인생의 행복,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한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해야 아주 단단한 거야.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 아까 내가 말한 걸 해봐. 인생의 사분면, 행복의 사분면을 그려봐. 너에 대한 진짜 근원적 탐구를 해봐. 이거는 과거를 통해서 나의 행복의 종류를 찾지만 되게 미래지향적인 행동이거든. 최근에 숫자를 가지고 회고를 하는 거는 방향이 맞으면 미래지향적일 수 있겠지만 자기를 책망하는 방식의 회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왜냐면 지난 일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정리해보는 거를 해보는 게 나는 진짜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매우 편해졌어. 그게 언제냐면은 2년 전이야. 35살 때는 그냥 맹렬한 목표를 추구했어. 남이 준 거지. 회사에서 준 목표. 돈 자체에 대한 욕망. 그런 걸로 막 한 거야. 그러다 해서 목표를 이뤘는데도 허망할 때 그 느껴지는 허무함과 그동안 치렀던 대가들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너무 크고 그게 절대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애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없다. 그거 엄청 슬픈 일이잖아. 내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날 괴롭히는 거야. 돈은 벌어놓고. 그래서 그때 처음 해본 거야. 나 43세 이걸 처음 해본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님 스스로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해봐. 너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이 너의 인생의 행복 어디에와 맞닿아 있는지 그 선을 그어보라는 거야. 그 선을 긋지 못하면은 너는 힘들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맞닿는 순간 힘들지만 해내는 게 되는 거야. 너도 나중에 이제 애기 낳고 엄마 되고 하겠지만 애기를 키우는 이유가 있냐? 없지. 그냥 정해진 거지. 키우다 힘들면은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해? 힘들다고는 해도? 숙명. 그 행복의 사분면이 곧 내 인생의 숙명을 결정하는 거야. 나는 좋은 관계로 내 인생을 예쁘게 색칠하고 싶다. 멋지게. 그게 숙명인 거야 나한테는. 그러면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또 불행하고 힘들 거 아니야 내가. 근데 난 그거를 할까 말까라고 생각 안 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고민이 없어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난 그것만 해도 인생은 효율적으로 사는 거라 생각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았는데 내가 얘를 굳이 키워야 될 이유가 없다고 쳐봐. 그럼 좀 힘들면 어떡했어? 안 키우고 싶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느끼는 그 고통과 번뇌들이 다 그런 데서 온다니까. 숙명으로 생각 안 하니까. 왜 숙명으로 생각 못 하냐면 내 행복과 맞닿아 있는 그 연결선을 잊지를 못해서 그래. 나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맨날 그랬어. 돈은 다 뭐 대표이사가 벌어가는 건데 뭐 다 주주들이 벌어가는 건데 뭘 열심히 하냐 이거. 그냥 얼마나 지옥이냐 그 삶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생각을 해봐. 나는 너한테 그거를 꼭 추천해주고 싶어.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떤 방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해보시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떻게 막 그냥 진짜 뭐 아무 주제 없이 막 떠들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제가 했던 경험을 한번 주저리 그냥 막 떠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